김혜연 변호사입니다.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한번 피해 진술을 한 이후에 추가로 증거를 내거나 추가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,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,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아무리 긴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잘 간다고 했어도 막상 가면은 놓치는 부분도 있고, 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관님이 나한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못했네,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거라도 좀 다 많이 알리고 싶고, 가해자가 조금 더 많이 처벌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노력은 다 하고 싶고, 이런 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. 그 조사를 간 이후에 거기서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는 모른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생각났어요 이러면서 뭔가 막 생생한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,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걸 아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해도 되나?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, 사실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먼저 추가로 증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초반에 고소장을 쓸 때나 아니면 신고를 하고 맨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증거들을 착착착착 잘 모아가지고 딱 이게 보기 좋게 내면 제일 좋죠. 제일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. 진술할 때는 아직 그 당시를 찍은 CCTV나 아니면은 녹음 파일 같은 걸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때 생긴 증거는 추가로 내야 되죠. 그런데 어디에 관한 증거인지를 적어서 내야 돼요. 왜냐하면 수사관님이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수십 개의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증거를 낼 때는 단순히 증거만 띡 내는 게 아니라 뭐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증거입니다,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같이 내는 게 좋아요. 증거를 많이 내면 유리하겠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이거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 앞에서 뒤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게 믿음직해져야 되거든요.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 제도가 이용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 변호사님이랑 증거를 내기 전에 꼭 상의를 하세요. 진행 과정에서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기존에 얘기했던 진술에서 배치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.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다면 변호사랑 상의하시라.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기가 어려우면 사건 지원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단체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증거를 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증거를 내실 때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세요. 이거는 진술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가급적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세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되면 내가 뭐 냈는지 까먹어요. 핸드폰에 사진 다 되잖아요. 사진이라도 좀 찍어 두시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때 누구한테 요거를 냈구나, 이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좀 쉽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정식으로 받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리고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열람복사 신청, 열람 등사 신청 이런 말을 쓰는데, 어쨌든 이게 신청도 좀 간단하지 않고 내가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판사님한테 열람 신청이나 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복사 신청을 했는데 판사님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 내가 좀 복사해둘 걸, 내가 써서 낸 거는 좀 내가 가지고 있을 걸, 이런 식으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미리 내시기 전에 챙겨두시면 너무 좋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술서 부분으로 넘어와 볼까요? 진술서도 일종의 증거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이에 이제 내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. 이게 컴퓨터로 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해요. 근데 낼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종이에 뽑아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긴 하거든요. 생각보다 필요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맨 처음에 고소장을 내거나 이제 112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당한 일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.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죠? 진술조서라고 배웠죠. 이걸 바탕으로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하죠? 그렇죠. 가해자를 불러서 이렇게 한 거 맞아?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반말을 하진 않습니다. 요새는 다 존댓말로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해자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
가해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는 거예요. 저렇게 뻥을 치다니,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,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런데 나를 다시 불러주진 않아. 지금 경찰 단계가 업무 포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피해자를 여러 번 부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죠. 아주 복잡한 사건 말고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마냥 다시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종이로 써서 내는 거예요. 편지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. 그것도 진술서로 봐주기는 하지만 가급적 그 경찰 민원 포털에 나와 있는 서식이 있거든요. 그 진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쓰시면 됩니다. 이런 분들 있어요. 아니, 수사관님이 전화 왔을 때 내가 전화로 다 답변했는데 그걸 또 써서 내야 돼요? 이런 분들 있어요. 또 써서 내시는 게 좋아요. 전화로 얘기한 건 따로 녹취록을 해서 그게 편철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고 수사보고라고 해서 그냥 한 장짜리, 뭐 이제 수사관이 이러이러한 경위로 언제 피해자랑 이 내용으로 통화함, 피해자가 뭐라 답변한 것을 청취함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써 있는 보고서 형태인데요. 그거는 사실 증거로서의 기능이 없어요. 그냥 참고사항이에요. 나중에 이거 읽는 사람이 참고해라 이런 식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만약에 중요한 진술이 들어가 있다? 그런데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? 뭐 그런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. 전화로 내가 다 얘기했다 하더라도 가급적 적어서 내시면 좋고요. 좀 있으면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된다.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파일도 막 내려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. 아직까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물론 얼마 전에 이제 법이 생겨가지고 되긴 되겠죠.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도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종이 기록, 종이 뽑은 거 있잖아요. 그거 막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 기록 보셨어요?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종이 기록은요, 그 경찰 단계에서 그걸 조제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고 그거 중에 이 사건의 흐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딱딱딱딱 순서대로 정리해서 넣어요. 그런데 진술서를 넣으면 그 진술서는 이 기록에 들어가죠.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자료거든요. 피해자가 직접, 참고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, 컴퓨터로 적어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로 이렇게 빼기가 어려워요. 예,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낼 가치가 있다는 거죠. 어떤 걸 써야 되냐? 물론 기본적으로 이름, 그 다음에 나이. 그래서 옛날 서식에 보면 또 뭐 주민번호 적어라, 본적 적어라. 본적이란 말 이제 안 쓰죠. 등록 기준지라고 하죠. 주거, 사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인데요. 요거 다 안 적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번호 같은 거는 그냥 생년월일로 바꿔서 적거나 아니면은 본적, 주거 이거 중에 뭐 본적은 연락처를 적어요. 어쨌든 연락처는 적으셔야 돼요. 나중에 또 필요한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. 나는 연락처로 적기가 좀 부담스러워요. 나는 아무나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받기 싫어요. 이런 분은 뭐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팩스 번호라거나 회사 번호를 적는다거나 하여튼 본인이 연락이 이후에 될 수 있는 연락처는 남겨두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쓰죠? 뭐, 이 사람은 뭐 어떠어떠한 사건의 피해자 아니면 목격자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쓰고 싶은 말 쓰는 거죠. 뭐 추가 진술서면은 추가 진술에서 뭐 필요한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 그 진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이거를 왜 새로운 사실을 지금해야 설명하는지 그런 거를 같이 쓰면서 특별히 무슨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가 이렇게 잘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써지면 밑에 여기 서식에는 안 써있긴 한데 날짜, 요거를 작성한 날짜와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요거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장이나 사인을 써서 내세요.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내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진술서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. 나중에 재판을 만약에 넘어가잖아요. 가해자가 이제 수사를 다 받고 얘는 진짜 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넘어가면 그때 하는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피고인 측이 기존에 있었던 그 아까 말했던 그 종이 이렇게 묶은 거 있잖아요. 그걸 기록이라고 하거든요. 형사 기록.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. 피고인 측이.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론 거기에 뭐 피해자의 연락처라던가 그런 개인정보 같은 거는 지우고 보여줘요. 그런 걸 지우고 보여주긴 하지만
어쨌든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피고인이 한번 봅니다. 그리고 자기가 이거에 동그라미 X표를 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증거로 인정, 이거는 인정, 이거는 인정 안 해. 예를 들어 뭐 범죄 경력조회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과가 뭐가 있다 이 사람, 이런 거는 기록 쳐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내가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. 이거 이상하잖아요. 다 나라에서 이 사람이 벌 받은 거 객관적으로 자료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특히 이렇게 피해자나 참고인이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라는 식으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쓴 거, 진술조서나 진술서 같은 거는 많이 부동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X표를 친다는 거예요. 나 이거 증거로 쓰는 거 싫어요 이렇게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사님이 그것만 빼고 받아요.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는데 읽어보고 이 말은 안 믿을게 이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피고인 측에서 X표를 친 거는 기록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막 5시간, 10시간씩 가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판사님이 읽어보지도 않는다고? 그러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X 표시를 한 그 뭐 문서나 이런 거 말한 사람을 법정으로 부릅니다. 법정으로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. 이거 너가 정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경찰서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너가 말한 거 맞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맞아요.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. 동그라미를 치면 그때 판사님이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. 아니 복잡하게 도대체 왜 그러냐. 뭐 경찰서에 가서 내가 몇 시간이나 얘기하고 했으면 경찰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걸 믿어야지. 그걸 그냥 믿어야지. 무슨 나중에 귀찮게 가해자가 X 표시했다고 나를 또 법정에 불러서 네가 이거 직접 한 거 맞니? 물어보고 거기서 내가 네 맞아요 라고 해야지만 그걸 판사님이 보게 만들었냐. 말이 이해가 안 간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나쁘게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. 요새는 그런 거 사실 생각하기 어렵지만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가지고 막 써서 낸다거나 근데 그거를 다 막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한 거건 아니면 내가 집에서 이렇게 써서 낸 거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진짜 자기 의사로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겪은 걸 쓴 게 맞는지를 법정에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우, 나 안 할래. 나 그렇게 법정까지 가는 거면은 나 안 할래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다 가는 건 아니에요.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하는 사건은 대체로 다 동그라미 쳐요. 다. 저거 나 증거 다 인정합니다. 판사님 선처해주세요. 이러면서 그냥 다 동그라미 치는 거는 법정 나갈 필요 없어요. 그런데 나 절대 안 했다.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인하는 사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X표를 많이 치죠. 그래서 그런 사건들만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그 말한 사람들을 부르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거 귀찮다고 이거를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. 증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증인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이 사람이 오면은 벌써 법원 입구부터 보호를 딱 해줘요. 별도의 그 증인 지원실로 가고요. 거기에서 판사님들만 다니는 통로로 딱 가가지고 증언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이렇게 동행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게 다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안 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범죄 피해자거나 목격자라면 적극적으로 추가 진술서를 내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추가 증거와 추가 진술을 어떻게 내는지 주의할 점이 뭔지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.